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다소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대결도 있고 후차권에서 좀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특성급 13경기입니다. 득점은 정지환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래선의 저력 배제할 수 없죠. 전일은 편안하게 맞게 나갔습니다만 최정근과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최래선이 아쉽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요경기 때는 성낙선까지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도 자력 능력을 갖춘 최래선이라는 점에서 정지환보다는 작전적인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한다면 최래선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 경주 내용 보면 전주팀보다는 본인의 실내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타케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최래선이 2등과 획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지환 입장에서는 황준하라든지 한타키를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래선과 정지환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배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류재열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전일 너무나 긴 거리 나섰어요. 시속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승호가 지켜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어요. 김연경도 직선에서 욕심을 냈습니다. 결국 류재열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류재열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열 입장에서라면도 선행 나설 수 있는 정태양이라든지 친분 있는 이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굳이 정춘교 비파업이기 때문에 류재열이 챙겨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정전으로 막혀 나가면 몰라도 이명현이나 정태영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류재열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영규가 항상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에서는 이변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금일도 전영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한데 전영규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직접적인 연대 세력은 없기 때문에 전영규 이번 편성도 이변의 빌미 제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영규가 순리대로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김현경이라든지 과거 미연팀 후배죠. 최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민우가 일단 도끼를 품고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이틀 발톱을 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보니까 호미권에서 직선에서 차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윤민의 선전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정진의 우승은 무난해 보입니다. 과연 정정진의 뒷자리를 놓고 양승원이냐 황승호냐 황인혁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도 황인혁 소극적인 경주 펼쳐 나갔었고 또 전일은 또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직선에서 차가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차가 가볍게 나오지 못했었던 황인혁이라는 점에서 전 황인혁보다는 김포팀 황승호라든지 양승원과 동반 입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잠시 살펴드렸었는데 정지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래선이 자랑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환이 얼마 전에 짧은 저치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래선은 10초대 후반 시속도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황준하와도 연합이 가능하고 또 이으뜸하고 또 전주팀 협공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지환 입장에서는 최래선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설령 정재환하고 최래선, 정지환이 앞장 서게 된다면 정지환은 깝깝한 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보다는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환이 4번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래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재환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준하도 있고 한타키가 있어요. 특히 한타키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래선도 한타키를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래선이 전주팀이고 파업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특선 경주에서 하는 거 보면 비파업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있어요. 연합 작전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래선 입장에서는 한타키로 활용해 나가면서 정제안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윽뜸이 있긴 합니다만 금요 경주 때도 직전 회차도 최래선이 전주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팀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뭐 이뜸 마크도 어중간하고 선행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래선이 굳이 이뜸을 챙겨 나가려고 몸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전이 또 날카로운 취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타키가 선행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류지열이 금요경주 때 한타키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냈었던 한타키입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란 점,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최래선이 아무래도 이윽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래선이 자칫 이윽뜸을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힘을 써야 되거나 이윽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이윽뜸의 최래선은 이윽뜸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재환이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황준하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정재환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3하고 1-2죠. 1-3하고 1-2는 최래선과 맞대결 시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최래선이 유리할 것 같아요.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이래저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이윽뜸보다는 한타키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류재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일도 라인 대결로 좀 짜여지다 보니까 류재열이 타정부터 때렸어요. 너무나 긴 거리 나섰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시속도 안 났죠. 황승호가 지켜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직선에서 김연경이 나왔어요. 결국 류재열 이착만 하면 무조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금 두둑히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착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은 강자라는 점에서 류지열의 강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 입장에서는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정태양이라든지 이명현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류지열도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굳이 파업 비파업 나눠서 경주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 류지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명현이 강자 빠진 이력 경제 상당히 강하죠. 정태양이 때리고 이명현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고 류지열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두 선수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류지열 빼면 이명현이 강축 경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정춘교가 타정전으로 류지열의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류지열이 정춘교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요경주 때 류지열이 한타키를 몰고 왔습니다. 한타키가 시속감이 좋았었는데 정태양도 전일 시속감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정태양이 힘을 쓰고 류지열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7번과 4번 쪽이 우선이라는 점, 7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류지열이 분명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머리입니다. 한데 류지열이 1호 경주 때 강축으로 나섰을 때 무너졌었던 경주가 꽤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류지열이 자칫 무리한 긴거리 나섰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명현의 정춘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의 선행을 또 4번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지열이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죠. 4-3하고 4입니다. 4-3하고 4에는 류지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류지열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나 정태양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 그 중에서도 이명현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전영규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전영규가 점수가 많이 높아졌죠. 강자들의 뒤만 막혔습니다. 2착과 3착 진입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전영규가 직접적으로 힘을 썼었던 경주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경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영규가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섰을 때는 항상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전영규가 재기량만 발해 나간다면야 무난하게 우승차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전영규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연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연경도 얼마 전에 실격까지 당했습니다만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영규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 충청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최종군이 연이틀 몸싸움을 펼쳐 나갔습니다. 금일은 또 전영규하고는 또 과거 미연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선후배라는 점이죠. 최종군이 전영규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크 된다면 몸싸움보다는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의 중심은 5번과 4번 쪽에 5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노려볼 선수는 바로 윤민훈 것 같아요. 뭔가 좀 발톱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때는 차분하게 따라갔었고, 전일은 후미권에 있다가 직선에서 후다닥이 나왔어요.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승부 펼쳐나갔었던 윤민우입니다. 최종군이 앞선에서 긁어만 준다면 윤민우의 최종군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전용기 날라오면 바쁘죠.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유민은 머리 놓고 13하고 2호입니다. 13하고 2호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가 머리로 나섰었던 경주에서는 항상 배당이 만들어졌었고, 전용기가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민의 칩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13하고 1호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대로 간다면 5-4와 5-3 안에서 5번과 4번이 좀 더 나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정종진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7년 동갑내기 친구 황인혁,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황승호,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양승원, SS 분이 입고 선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종진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황인혁 금요경기 때는 몸싸움에서 털렸어요. 전일은 또 직선에서 가볍게 차가 나와야 되는데 가볍게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속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황인혁이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진이 황인혁을 끝까지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승원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금요경주 때도 정종진, 양승원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금요경주 때 황인혁이 정종진 앞으로 자리 잡고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쓰는 작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양승원 마크로 갔다가 털리면서 고전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양승원이 초반부터 밀착 맞게 나간다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진이 큰 경주에서 보면 항상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인혁과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팀 선배입니다. 황승호 마크 되면 잘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황승호의 동반 입상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도 양승원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SS
빨간 바지 입은 양승원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5번이 막혀 나간다면 3번도 황인혁도 밀 수 있는 입장 아닌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김포 안승 쪽 정도는 충분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과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격리란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도 격리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